당장 이번 사태 수습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날 준비해. 단 한마디.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로 한 여자의 지위, 경력, 그리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여자 최화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회장님,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겁니다. 이 드라마, 그냥 재벌가 막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복수극이자 가장 냉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판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서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거미줄 안에 있어요. 이 관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후 전개가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축이자 사실상 모든 사건의 행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대기업의 대표로 누구나 인정하는 커리어우먼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비밀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최화영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차가운 통제력이야말로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을 가장 무서운 인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강남봉과 오랜 시간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방패로 삼아온 관계. 그런데 그 균형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진 시점부터 최화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드라마의 권력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회사의 오너이자 모든 인물들의 행동 반경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마 회장은 단순한 갑질 악역이 아닙니다. 그가 무서운 이유는 그의 분노가 언제나 계산된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화영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최화영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지 관찰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 이게 마 회장이라는 인물의 핵심이에요. 과연 마 회장은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방해자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 점이 이 드라마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변호사, 강남봉의 아들, 그리고 최화영의 가장 강력한 적. 강백호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태도 어느 것 하나 허투루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있고 그게 마침내 폭발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에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무기입니다. 최화영을 향해 그가 내뱉는 말들은 언제나 법적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법을 넘어선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드라마는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최화영의 전 연인이자 강백호의 아버지이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강남봉은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실제로 그는 최화영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로 인해 지금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강남봉은 아들 강백호가 최화영을 공격하는 동안에도 최화영을 완전히 놓지 못합니다. 화영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죠. 이 드라마에서 강남봉은 가장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결국 어느 편에 서게 될지 그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예요. 최화영의 오른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오장민은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정 없어 보이는 표면 아래에 이 드라마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최화영을 돕는 이유는 단순한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잃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최화영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그녀가 되찾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화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
하지만 그 중립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오장미와 함께 최화영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블랙박스 원본, 목격자, 이 두 가지가 그의 목표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단순히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강남봉의 또 다른 자녀이자 최화영의 아들처럼 자라온 인물입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인물이에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최화영을 믿고 싶지만 형 강백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만 진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강준호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야말로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가 담당하는 감정적 몫이에요. 시청자들이 최화영과 강백호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강준호의 혼란이 그 감정을 그대로 대변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드라마는 시작부터 폭탄을 터뜨립니다. 갑질 영상 하나. 그게 전부예요. 단 하나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대기업 대표 최화영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주가는 요동치고 주주들은 들끓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됩니다. 마 회장은 최화영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입니다. 그 장면의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 회장은 앉아서 최화영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 회장은 이번 사태라고 말합니다. 이번 실수가 아니에요. 사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마 회장이 이 상황을 단순한 직원 관리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준비해라는 마지막 한마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미 내려진 결정을 통보하는 말투입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이 상황이라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최화영은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요. 최화영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세우고 차갑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겁니다. 오장미 그 계집애가 뒤에서 조종한 게 분명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대사가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최화영은 지금 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역공을 택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요. 준비된 역공이에요. 마 회장 앞에서 이미 오장미를 지목하고 있다는 건 최화영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최화영은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더 큰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일까요? 마 회장 집무실을 나온 최화영.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백호입니다. 이 장면이 이 드라마 전반부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예요.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 순간은 양측 진영의 전면전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최화영은 방금 마 회장에게 압박을 받고 나온 상태고 강백호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백호는 마 회장과의 면담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백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상황을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강백호가 입을 엽니다. 강백호. 이제 시작입니다. 최 대표님. 갑질 영상은 서막일 뿐이죠.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 오장미 씨 아버지를 다치게 한 증거 곧 세상에 나올 겁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은 분들 당연한 반응입니다. 강백호가 말하는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최화영이 강남봉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강남봉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용의 결과로 오장미의 아버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 최화영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습니다. 그냥 가볍게 웃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증거. 변호사라는 놈이 법보다 감정이 앞서서 되겠니? 내 아버지가 내 발등 찍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입 조심해, 백호야. 내 아버지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 대사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에요. 내 아버지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건 협박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기엔 너무 담담해요.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최화영이 얼마나 강남봉에 대한 정보와 약점을 쥐고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강백호는 이 말에 흔들릴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집니다. 당신이 망친 우리 가족의 명예, 내 손으로 되찾을 겁니다. 두고 보시죠. 이 장면 이후 이 드라마의 대결 구도는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최화영 대 강백호.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강남봉이라는 둘 다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복잡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갑질 영상, 주가 폭락, 마 회장의 압박, 강백호의 선전포고. 이 모든 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갑질 영상을 유출한 건 누구인가요? 오장미인가요? 아니면 강백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인가요? 그리고 더 섬뜩한 질문이 있어요. 혹시 최화영 자신이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알면서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드라마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강남봉의 집. 아들 강백호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강남봉은 아내에게 들킬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그 무너진 권위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남봉이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야, 강백호. 너 정말 자식 맞냐? 애비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꼭 마 회장한테까지 흘려야 했어. 이 대사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봉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들 강백호가 폭로하려는 내용은 실수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다치게 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현장에 강남봉이 있었고 강남봉이 최화영에게 이용당했다는 게 강백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강남봉은 여전히 실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강남봉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강백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최화영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냥개로 이용한 거라고요. 그날 사고 현장에 아버지를 부른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강남봉은요. 아니야. 화영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장면에서 이 드라마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오래 외면할 수 있을까요? 강남봉의 외면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무게 때문이에요. 최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 그 기억을 버리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결국 강남봉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렬한 장면이 나옵니다. 카페. 오장미와 이강혁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오장미는 최화영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최화영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카페에서 머리를 맞댄다는 건 둘 다 표면적인 위치와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혁이 먼저 말합니다. 최화영이 꼬리를 자르려고 할 겁니다. 강 교수 강남봉을 회유해서 증언을 번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이 분석이 정확한 이유는 최화영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화영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역공을 구상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그 역공의 핵심에는 언제나 증거 무력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떤 주장도 소용없어요. 최화영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장미가 말합니다. 강백호 변호사님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파요. 자기 아버지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거잖아요. 저도 끝까지 돕겠어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오장미는 왜 이 상황에서 강백호를 걱정할까요? 오장미는 최화영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강백호의 힘든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오장미가 채화영의 곁에 있는 이유는 채화영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채화영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채화영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의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드라마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강혁과 오장미가 찾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 원본. 두 번째, 목격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갑질 영상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채화영이 직접 갑질을 한 증거라면 블랙박스 원본은 그날 사고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블랙박스 원본에 채화영이 강남봉을 조종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채화영은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증거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강혁 스스로도 말합니다. 완전한 증거는 아니며 더 큰 진실을 암시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증거가 불완전하다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절반도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드라마는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이 문장이 드라마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시청자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복잡한 장면이 나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을 찾아옵니다. 강준호는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강 본부장님 아버지를 이용하신 거예요? 저랑 마 실장 결혼시키려고 그렇게까지 하신 거냐고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층위가 펼쳐집니다. 강준호와 마 실장의 결혼. 이게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에요. 채화영이 강남봉과의 관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준호를 마 회장 집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준호는 그걸 지금에야 깨달은 겁니다. 채화영이 대답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준호, 너 이 집안 후계자 자리 지키려면 마 실장이 필요해. 백호가 하는 말 다 무시해. 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 대사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채화영은 자신의 행동을 너를 위해서라고 정당화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모든 행동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킵니다. 이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무서운 면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능력. 그리고 그 포장이 너무 완벽해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속아 넘어간다는 것. 강준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흔들립니다.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의심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 흔들림이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드라마의 소름 포인트예요. 강준호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채화영, 혹시 진짜 강준호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 드라마의 엔딩 장면은 짧지만 그 짧음 안에 이 드라마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채화영이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채화영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손 좀 써야겠어. 사고든 뭐든 좋으니까 당장 처리해. 이 대사를 들었을 때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강혁인가요? 강백호인가요? 아니면 강남봉인가요? 드라마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든 뭐든 좋으니까라는 표현. 이건 채화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장미의 아버지가 당한 사고, 그것도 채화영이 설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화영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채화영은 가장 정교한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남깁니다. 채화영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탐욕일까요? 아니면 채화영 역시 누군가에게 당한 과거가 있는 걸까요?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는 악인조차 완전한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화영을 보면서 분노하다가 어느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이 드라마를 단순히 재벌가 막장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이 갑질 영상과 주가 폭락이라는 현재의 위기. 두 번째 층이 10년 전 사고와 강남봉의 연루라는 과거의 비밀. 세 번째 층이 이 모든 사건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매 장면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이 전부 해소되기 전에 또 새로운 의문이 쌓입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시청자를 잡아두는 방식이에요.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요. 단서만 줍니다. 그것도 조금씩. 그래서 계속 다음 화가 궁금한 겁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USB, 녹음 파일, CCTV, 블랙박스. 이 드라마에는 물리적인 증거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조작된 건가라는 의심이 따라붙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기억도, 증거도, 사람도.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기본 원칙이 이거거든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사건처럼 보이게 재배치하라. 이 원칙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면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채화영은 강백호를 제정신이 아닌 아이로 취급하며 무력화하려 합니다. 강백호는 채화영의 약점을 법적으로 파고들며 흔들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끝까지 어느 쪽이 이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복잡한 갈등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가 현재의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강남봉은 채화영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채화영은 그 감정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 강백호는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협력관계처럼 보이지만 오장미의 실제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의 곁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어머니 채화영과 형 강백호 사이에서 흔들리는 강준호. 이 인물의 선택이 결국 이 드라마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 드라마가 나쁜 사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청자가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화영을 미워하다가도 그녀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강백호를 응원하다가도 그의 방식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강남봉을 안타깝게 보다가도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이 드라마는 선악의 구분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 흐림 속에서 시청자는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다른 이유예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의심하는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앞으로 계속 볼 분들을 위해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블랙박스 원본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게 이 드라마의 물리적 열쇠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강남봉이 최종적으로 어느 편에 서느냐? 강남봉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유동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결정이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오장미의 진짜 목적. 오장미가 채화영의 곁에 있는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네 번째, 마 회장의 진짜 의도. 마 회장이 단순한 오너 악역인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 포인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채화영의 과거. 채화영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이 될 거예요. 이 드라마,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채화영이 전화기 너머에서 내린 명령. 그 명령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무사할지도 알 수 없어요. 블랙박스 원본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장미의 진짜 목적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고 마 회장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막 도화선에 불을 붙인 상태예요. 그 폭발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채화영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백호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판을 짜고 있는 진짜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게 밝혀지는 날, 이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